여기 들어오니까 제가 놀란 게 호비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아이 챌린지 여러분도 지금 하고 계시죠? 아이 챌린지 캐릭터 여기 딱 있네요. 그리고 안에 제가 오늘 특별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안에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롤로그 보고 오셨죠? 제가 정말 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전에 저희가 세토 역사, 세토 한국사 그리고 뭐 세토 도구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셨던 아이 챌린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애니 능률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특별히 사실 요청을 드렸어요. 여름 방학에 학원으로 가서 보통 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저희 아이도 도형 특강을 배웠어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아이가 생각보다 배우는 양이 많지 않아서 도형 특강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집에서 저희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책을 아이랑 같이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책을 가지고 집에서 좀 도형 특강을 좀 제대로 엄마가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 나와 계십니다. 사실 이 책을 기획하고 또 편집하고 전체를 총괄하고 계신 한아름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기존의 책들과 확실히 차별화된다라고 사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이 책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면서 방학 때 도형을 가지고 도형을 사실 초등학교 때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가볍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까지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질문은 먼저 가장 궁금했던 건 초등에서 대수, 기하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보통 학기물 교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통수학 형태로 나눠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네. 그게 이제 사실 기존의 학기용 교재는 결국은 이제 교과서랑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이제 구성이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교과서라는 것이 나선형 학습 구조라는 거를 근간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네. 1학년 때 뭐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를 하고 네. 2학년 때 가서 또 덧셈을 또 그쵸. 하고 네. 자릿수만 바꿔서 이제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예를 들어서 학년별로 한 학기 1단원은 수연산, 2단원은 도형, 네. 3단원은 뭐 길이재기, 그죠. 4단원은 다시 길이재기, 5단원 다시 뭐 맞아요. 뭐 분류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걸 이거 했다 배우잖아요. 저거 했다를 이제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의 장점도 있긴 있어요. 네, 나선형 네. 학습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이제 어떤 긴 어떤 구간을 가지고 네. 반복하게 함으로써 기억을 오래 할 수 있게 해준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 이제 직접 지도도 해보시지만 아이들이 한 학기 문제집만 하고 나서도 네네. 다시 1단원 가면 네. 기억을 못 새롭죠. 하죠. 네네. 그래서 기억을 오래 하게 한다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나선형 학습 구조이기도 네네.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이제 6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초등에서. 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생각보다 많지 않은 양을 공부를 하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수 연산 파트가 있고 네. 도형 파트가 있고 이제 뭐 기타 파트들이 그쵸.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연산 그다음에 도형에 대해서는 기본기를 되게 잘 갖춰줘야 그쵸. 하는 예. 시기인데 생각보다 6년을 다 거치고 났을 때 네네. 너 자연수, 분수, 소수 네. 걔네들의 관계가 어떻다고 네. 생각해? 라고 네네. 물어봤을 때 사실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조각조각 나 있죠. 그쵸. 네. 기존 학기용 교재는 되게 많으니까. 네. 그리고 너무 교과서에 천편일률적으로 따라가져 있으니까,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개념서는 없다고 생각하자. 교과서랑 똑같은 문제집이면 굳이 쟤를 개념서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네. 교과서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네. 참고서가 그 역할을 대체해줘야 되는 것이니 네네. 진짜 제대로 된 개념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그러다 보니 교과서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이제 네. 무리가 조금 네.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사실 초등에서 수 연산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십진법을 굉장히 잘 아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모든 수연산의 내용이 십진법에서 다 파생되어 나온 건데 네. 그 핵심은 아이들이 잘 모르고 굉장히 이제 그거를 기계적으로만 그쵸, 문제만 생각하는 풀고 경향이 있으니까. 있죠. 그래서 사실 십진법이라는 말을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개념이 중요한데 네. 그래서 그럼 십진법으로 나머지 애들을 다 키워보자. 네네. 그렇게 하려다 보니 이제 개통수학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중등부터는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학기는 다 대수고 네. 2학기는 다 기하기 때문에 네. 나름 그래도 거기 가서는 네. 좀 이제 그 한 곳을 좀 깊게 파는 공부들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런 연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6년이나 되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중등에 가다 보니 네. 당연히 이제 계산이라고 생각했던 수학이 네. 갑자기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조금 중등을 연계를 해주면서 조금 그 각각 파트별로 깊게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어요. 근데 여기 그 자료를 되게 잘 준비해 주셔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부터 해서 2학년부터 사실은 1학년 때도 맞아요. 도형이 네. 약간 살짝 나왔어요. 그죠? 나오고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1학년 때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도형은 모양이라고 배우거든요. 도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러 가지 네. 모양이라고 해서 둥근 기둥 모양, 상자 네. 모양, 이런 부분 공 모양 이걸 네. 제일 처음에 네.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사실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사물들이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입체 모양이잖아요. 그쵸. 평면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 예를 들면 과자 상자도 있고 네. 뭐 우유곽도 있고 크리넥스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아이들은 그걸 다 다른 사물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첫 번째로 이제 한 가지 이런 걸 다 모아서 상자 모양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네. 거를 첫 번째 추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요건 저학년 때고 네. 이제 그러면 3학년부터는 또 3학년부터는 네. 이제 도형을 조금 맛보기를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모양, 그래서 네. 뭐 세모, 네모, 동그라미까지를 했으면 네. 이때부터는 뭐 선분, 네. 직선, 반직선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는 하죠. 네. 근데 제가 굳이 맛보기라고 표현한 거는 중등에서 배우는 내용과 거의 대부분 겹치기 때문이에요. 네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하게 되는 내용은 너무 이제 아주 소량의 개념, 네. 네. 정말 맛보기 개념만 하게 되고 네. 중등에 가서는 사실상 거의 초중고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기하를 다 하게 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중등에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과부하도 많이 걸리는 게 아닌가 그 생각 저도 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중등에서 도형을 굉장히 깊이 있게 배우고 고등에서는요? 고등은 도형을 새롭게 배운다기보다 네. 그 도형을 지금까지 배운 도형,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대수 이 부분을 결합해서 네. 이제 뭐 어떤 직선이 있거나 네. 아니면 원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정식과 연결해서 하는 걸 하지 네. 도형 자체를 뭐 성질을 이해한다거나 증명을 한다거나 네네. 그런 개념들은 거의 배우지 않죠. 그러니까 중등까지가 네네. 굉장히 탄탄하게 잘 돼야 네, 되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흐름은 되고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해 온 거는 네. 이거 이제 교과서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교과서. 네. 네. 근데 이 부분을 준비했던 이유는 네. 초등에서 배우는 도형이 얼마나 소량의 개념만 배우는가를 말씀드리려고 네. 준비한 것인데 요건 2학년이네요. 네, 2학년에서 도형을 어떻게 배우냐면 그림과 같은 모양 이런 거 원이야 맞아요. 예. 이렇게 정도로만 배운다라는 게 그쵸. 사실 저는 이제 좀 문제라고 보는 측면이고 3학년에서 네네. 다시 원을 배워요. 네.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도 자 이거 중심이고 이건 네. 지름이고 그쵸. 반지름이야 맞아요. 이렇게 이런 배웠죠. 정도로만 네. 알려주죠.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중학교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원의 설명이 나와요. 네, 사실 그러네요. 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네. 한 점으로부터 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여서 생긴 도형 이라는 네. 게 가장 중요한 설명인데 네네. 그러니까 모든 반지름의 길이는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그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초등에서 배우는 기하 개념이 너무 좀 빈약하다. 그리고 네. 중등을 가기에는 조금 준비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네. 교재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사실 한 달에 요거를 한 권 정도를 가지고 하니까 분량이 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마다 사실 이거를 뭐 2달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좀 차분하게 한 달 정도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방학 때 요거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그 기하가 기본 이제 개념편이라 그래서 3권까지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심화가 3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가이드 할 때 처음에 이게 학년이 없으니까 네, 그 1-1 기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권장하기로는 몇 학년 친구들한테 내용적으로는 3학년부터 사용하시면 네. 가장 좋은데 네. 이제 특히 3학년 1학기까지 과정에서 네.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들을 대부분 다 배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3학년 1학기까지가 딱 끝난 친구면 요거 할 수 있고 네네. 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네. 이제 선분 반직선과 같은 네. 기본 도형의 일부를 배우게 그쵸.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까지를 다 해놓고 나서부터 네. 이제 이거를 들어간다고 하면 네네. 그래서 뭐 3학년 때 그러니까 3학년부터 이거를 이제 쭉 들어가셔도 네네. 되고 네.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좀 학년을 나눠서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3, 4, 5학년 뭐 이렇게 나눠서 나눠도 되고. 하셔도 되고. 네. 근데 여기까지를 사실을 하고 보면 중학교 과정에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거의 사실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선행에 대한 부분까지 다 여기서 그쵸 아우를 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아이들이 초등에서 중등 갔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갑자기 영어가 나오거나 알파벳이 나오거나 네. 갑자기 기호가 나올 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랑말랑하게 지금 미리 이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걸로 중등 선행이 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중등을 들어가기 전에 예를 해놓으면 네. 중등에 대해서 거부감이 훨씬 더 덜할 수 있죠. 네네. 제가 아이가 이제 4학년이거든요. 쌍둥이 4학년인데 아이들이 둘 다 풀면서 요거 문제 좀 아이들도 좀 아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표현을 써서 왜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다른 문제집을 풀 때 이제 뭐 본인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왔는데 요건 내가 안 배운 것 같기는 한데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용을 풀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약간 납득하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마다 조금씩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니까 또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었고, 요 문제집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원에 대한 얘기를 주셨잖아요. 원이 교과서에서 그런 정확한 부분을 이제 배우지 않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집에서 그래서 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이게 기존의 요게 이제, 교과 그쵸? 학습의 원의 학습이라고 네. 한다면 네. 사실 이제 그래서 원은 동그란 모양이다. 그죠? 이건 반지름, 네. 뭐 이건 지름, 이제 이런 식으로만 어떤 그 낱낱이 정보를 전달하는 중심으로만 이제 설명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수능까지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제 모든 그 개념을 전달하는 방식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문장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잘한 설명을 아이들이 막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기 전에 네.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원은 이런 거야.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정확한 설명하면- 정의를. 그쵸. 그렇게 들어가게 돼서 네. 이게 회전을 해서 생기는 거? 네. 그렇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점으로부터 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여서 만든 도형이다라는 네. 얘기를 제대로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원의 중심, 그 다음에 그 어떤 반직선에 대한 부분들도 알파벳 기호를 쓰면서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기호를 사용했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그 원 배우기 전에 요 반직선에 대한 기호를 이제 앞에서 배우기 때문에 네. 사용한 건데 네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원을 설명하게 되죠. 근데 네. 사실 뭐 예를 들면 알파벳을 쓰지 않는 그쵸. 거라든지 네. 기호를 쓰지 않는 거가 아이들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기호가 훨씬 더 간단하고 쉬운 표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를 그냥 재밌다. 네. 왜냐면 이미지화로 기억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듣고 보니까 약간 교과서에서 하는 이제 방식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아이들 좀 명쾌하게 좀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제가 이제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지금 1-3인데 마지막 사실 도형이 입체물 가지고 뭐 면적을 구해라, 뭐 부피를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런 것들이
친구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학년 친구들이 이 도형을 좀 잘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고학년 친구들은 또 이 책에서 이렇게 평면도를 따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네.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취학이나 저학년에서는 뭐 여러 가지 교구들 많잖아요. 네. 도형으로 하는 그래서 그쵸. 뭐 그 지오보드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어붙이는 큐브도 거라든지, 있고, 그죠? 뭐, 네. 쌓기나무 같은 것들도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저학년에서는 충분히 조작하고 체험해서 공간 감각을 좀 길러주는 게 네.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요 교재에서는 네.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갔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네. 그 입체도형 부분에서 사실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나 네. 아니면 어머님들도 지도하시기가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네. 그쵸.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네. 자 이게 직육면체 전개도다. 네. 그런데 펼쳐놨는데 접으면 예를 들어 꼭지점 A가 만나는 꼭지점은 어디냐. 그쵸. 네, 이게 이런 어디에 닿는지. 네네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러려면 저거가 오렸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거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이걸 앞에 넣어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풀 붙이는 부분 이런 네네.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접어보고 떼었다 붙였다를 할 해보면서 수 있게. D랑 B가 만나는구나. 네. 이 B가 얘랑도 만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게 네네. 네,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거라서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처음 한 번 정도는 네. 직접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맞아요. 예. 그 다음번 문제에서는 직접 만들어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넣다 보니까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제가 네. 이걸 집에서 따로 한번 이렇게 애가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이걸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네. 책 보니까 딱 나와 있어서 요거 오려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 큰 모형으로 네, 좀 네, 네. 잘 한번 보이게 보실 이렇게 수 해주신 거죠. 네. 입체물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쌓기 할 때도 밑에 어디 어렸을 때는 몇 개가 가려져 있는 이런 거 문제 많이 네, 나오는데 맞아요. 네. 그거 도저히 이게 머리로 잘 안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그건 직접 손으로 어쨌든 어렸을 때 좀 많이 체험을 해보면 좋겠네요. 그쵸. 그래서 네. 그 교과서에서 저희가 지금 4학년 1학기 최근에 이제 도형의 밀기를 배웠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교과서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4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네. 평면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하는 내용이 밀기, 네. 뒤집기, 돌리기 이렇게 네. 세 가지의 도형의 이동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자 밀면 모양이 안 변합니다. 뒤집으면 좌우가 바뀝니다. 뭐 돌리면 위아래가 바뀝니다. 이제 그래서 돌리는 그쵸. 것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그렇게만 돌리는 맞아요. 것들을 배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월계수 문제집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교과 학습에 따른 문제집이다 보니까 네, 뭐 그쵸. 똑같이 갈 수밖에 그죠. 없죠. 학기용 교재는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네. 사실 이 도형의 밀기라는 부분은 네. 평행 이동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뒤집기는 사실 대칭 이동의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밑에 보시는 부분은 고등 교과서이거든요. 고등 수학 상 교과서인데 네. 평행 이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평행 이동을 배우는 게 아니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풀어볼까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행 이동의 개념은 사실 안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중간에 중등에서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초등에서 밀기를 한번 해보고 네. 고등 수학 상에서 평행 이동으로 어떻게 보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점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교과 과정상에서 좀 빈약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네네. 네. 그러면 그건 참고서에서 대신 네. 해줘야 되겠다.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재에서 제일 처음에 좌표를 알려줘요. 네. 지금 초등에서는 좌표를 안 나오는데 네. 지금 이제 좌표를 네. 알려줘서 자 점의 위치를 이렇게 수로 나타낼 수 있어 네, 네. 정도로 알려주면 사실 아이들이 저거 모르지 않거든요. 그쵸. 예. 네.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거를 방향과 거리를 정하여 도형을 이동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도형을 밀었는데 그쵸. 예. 도형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애들이 너무 잘 알죠. 맞아요. 네. 그러면 당장에 좌표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이걸로 한번 해보고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는 직선을 기준으로 이동할 수 있어. 자, 뒤집는다라는 네, 거랑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대칭 이동을 알려줘요. 네. 그래서 좌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네. 그리고 그 대칭 이동은 뭐겠어요? 결국 선대칭 도형이랑 이어지겠죠. 네네. 그래서 둘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할 수 네네. 있게끔 도와주고 네. 그런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점을 기준으로 도형을 이동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시킬 수 있는데 네. 90도, 180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60도, 30도 네.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수도 네,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뀌겠지. 네. 자, 근데 이거는 그럼 결국 뭐랑 이어지냐면 점대칭 도형이랑 이루어져요. 네. 왜냐면 점대칭 도형은 한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모양이 꼭 같게 되는 도형이라고 5학년 때 배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4학년 때 배우는 이 개념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쵸. 완전히 분리돼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도 연결이 안 되고 네. 이렇게도 연결이 안 돼서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다뤄주는 부분. 네네. 그게 제가 지금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아이가 왜 그걸 느꼈는지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아이가 하면서 여기까지 딱 끝 하면 그 되게 단순한 걸 배운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지라는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이 그 문제집을 통해서 엄마 이건 이렇게 해도 돼. 이거 진짜 금방 이해했거든요. 사실 설명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에 몇 컴마 몇이지? 막 이렇게 갑자기 했는데 XY 좌표 하면서 얘기해 주니까 네. XY 좌표 사실은 초등학교 때 나오지 않는데 예. 알려주니까 또 금방 이해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대칭 이동 같은 것들을 좀 같이 알려주니까 훨씬 이제 빠르게 그 뒷과정까지 네. 이해하기 좋다고 사실 심화이기도 하고 선행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죠. 끌어다가 좀 탄탄하게 잡아주는 개념이라고 네.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그 교재로 학습을 이렇게 쭉 했어요. 근데 앞에 이제 설명을 사실 쭉 듣다 보니까 초등의 도형은 이 정도구나. 볼륨이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 수능에서는 이런 형태로 기하대수가 합해져서 문제 유형이 되는구나. 라는 파악이 이제 초등에서 사실 이렇게 되니까 좀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특히 기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고 나면 아이에게 그 어떤 좀 좋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도형학습에서 사실 기하에서 네.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네. 첫 번째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공부, 네. 두 번째는 그 고등에 가서 하게 되는 대수와 기하를 연결해서 하는 거.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부터 막 미리 하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네.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런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너가 하는 공부라는 게 도형 공부는 그림 가지고 이런 네. 모양이 뭐 이렇다 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도형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준비. 네. 그리고 조금 얕은 개념이더라도 도형이 대수, 그러니까 즉 수라는 부분과 이렇게 맞닿아질 수도 있어라는 부분들을 조금 미리 생각해보게 하는 거. 경험해주는. 네. 대부분 아이들이 만약에 5학년이나 6학년에서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경우는 너무 만만하게 보고 시작했을 때이거든요. 네. 근데 그 만만한 거를 너무 이제 당연시 생각하고 고학년이 되거나 조금 더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그쵸, 놀랄 갑자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 혹은 어떤 그 학습적인 준비들을 할 수 있게끔 네.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해보면서도 저도 그렇게 사실 했거든요. 중학교 갔을 때 그리고 도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이가 그리고 도형 문제를 풀면 아이가 확실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유익했고 정답지로도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문제의 정답은 알려줄 수 있지만 큰 흐름을 가지고 학습 가이드를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지금 학습 가이드북으로 따로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와서 이제 여쭤보니까 온라인 서점에서 이렇게 한 권을 사도 하나의 가이드북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 가이드북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고 참고하시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와서 소개도 듣고 또 저 역시도 도형 활용을 방학 때 요거 한 권 가지고 아이에게 좀 체계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방학 때 이렇게 시작해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방학 되기 전에 저희가 좀 미리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혹시 그 초등 학부모님들한테 수학을 이렇게 20년 넘게 또 문제집 만들어 오셨잖아요. 하면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등 수학은 쉬운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쉬워요. 쉬울 수 있어요. 중고등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쉽다고 해서 개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다 어떤 수학적인 그 어떤 수학적인 근본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 근본 개념들이라는 거는 초등 수학에서 한번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초중고를 다 관통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 초등수학에서 발현되는 부분이 어떤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등수학은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네. 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초등수학을 네. 그렇게 너무 당연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심도 있게 그죠?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개념 확장을 해주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6월 지금 14일 오늘 영상 나가는 날부터 18일까지요. 요렇게 사실 기하가 총 6건이에요. 대수 6건, 기하 6건이죠. 네. 근데 이제 기하 파트에 그 개념편, 요 노란색이 개념편입니다. 심화서라서 블랙하셨나봐. 그래서 지금 심화서인데 개념편에 대한 거를 1, 2, 3 해가지고 아까 학년별로 가이드 사실 알려드렸어요. 1은 3학년, 4학년 친구, 또 2는 4학년, 한 5학년 정도 친구. 뭐 사실 학년을 미리 하는 친구들은 이 3도 3학년, 4학년도 사실 다 할 수 있긴 한데 아이의 수준이나 현재 진행 상태에 따라서 요 3권 중에 신청해 주시면 10분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되게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직접적으로 저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교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아이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잘 해주신 것 같고, 실제로도 이제 교재 활용법도 많이 알려주셔서 약간 도형에 대한 감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